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속도를 꼭 빠르게 하시고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으려나요? 빠지면 매수할 주식 세 번째 영상입니다. 기업은 바로 2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온 지금 보시는 심택입니다. 왜 2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다고 소개를 드렸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2015년부터 우선 작년까지 실적, 5년치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5, 6, 7, 8, 9. 올해랑 내년은 추정치예요. 일단 이거는 뭐 생각하지 말고요.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6년에 402억, 2017년, 2018년 뭐 300억대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딱 알기에 그냥 심택은 한 해에 한 300억, 400억 나오면 좀 나오는구나. 이런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올해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노란색 테두리 그 아래 자료. 2분기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죠? 무려 307억이 나왔습니다. 약. 2018년 지금 보셨죠? 2018년에 1년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308억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2분기에만 300억 원, 300개를 찍었어요. 작년 한 해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턴어라운드 치고는 수치가 매우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것에 시장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주목을 받았다고?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심택은요. 1987년 8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 바로 다음에 설립되었고요. 2015년 7월에 심택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되어서 2015년 8월에 상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가 월봉이에요. 기간이 어떻게 돼요? 2015년도부터 밖에 없는 거예요. 재상장되었으니까. 인적 분할되어서. 그러니까 올해는 상장 6년째인 거죠. 올해 상장 6년째예요. 근데 올해 여기 보시다시피 7월 30일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이때예요. 이때가 7월 31일이에요.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유를 보면 바로 2분기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2분기 영업이익 얼마 나왔죠? 307억, 308억 나왔죠. 그것 때문이었어요. 상한가 나온 날이 7월 30일이에요. 근데 상한가 바로 전날 7월 29일 날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300개 넘는 놀라운 실적이 나온 가운데 또 여기 보시다시피요. 여기 보시다시피 실적 발표 다음 날에만 아침부터 7월 30일이죠? 7월 30일이에요. 아침부터 막 레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세요. 8년 만에 호황기 초입. 이건 딱 누가 봐도 뭐야? 저 레포트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일단 제목이 섹시하잖아요. 그쵸? 더욱이 여기 아래에 있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레포트는요. 목표가로 28,000원을 제시했어요. 근데 7월 30일 나온 레포트잖아요. 그럼 이 레포트가 나오기 전날 실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나온 날의 종가가 얼마였냐면요. 이때였죠. 7월 29일 얼마예요? 15,150원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라는 것이 전날 주가보다 그냥 퉁쳐서 거의 그냥 2배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목표가가 나온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전날에 장 끝나고 실적 정말 잘 나왔지. 오늘 7월 30일 아침부터 막 증권사 레포트 막 쏟아져 나오는데 목표가가 어제 종가의 거의 2배야. 그러니까 장 시작하고 7월 30일 날 정확히 기억하죠, 저도. 뭐 장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바로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냥. 예. 막 거래는 막 터지긴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요. 이때 7월 30일 이때의 상한가는 2015년 재상장 후 첫 상한가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골프 구력이 6년이 됐는데 홀인원이 이제야 터진 거예요. 그만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상한가였다는 게 7월 30일의 상한가입니다. 또 봐볼게요. 얼마나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냐면 파란색 테두리, 이거는 뭐냐면요.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날 7월 31일이죠. 이거 뭐라고 나와 있죠? 이런 공시도 있었죠. 8월 3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니까 투자에 주의하세요 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스마트폰 메시지로 이런 거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쵸? 추천 종목 줄 테니까 가입하라는 식의 영리 목적 광고성 메시지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하도 차단을 시켰으니까 이제 거의 안 오는데 근데 아주 가끔 옵니다. 근데 신고 건수가 많다 보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거예요. 심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여기 사방팔방에서 심택 관련 추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쵸?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7월 중순에서 7월 말 사이에 심택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았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투자 주의가 되겠냐고요. 그쵸? 오죽했으면. 결국 이처럼 심택은 실적 때문에 또한 당시에요. 이때 7월 달에 어떤 게 또 이슈가 됐었죠? 많은 분들 아시는, 저도 영상 만들어서 올렸던 DDR5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듯이 심택은요,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작년 안 좋은 실적 때문에 부채 비율이 420%까지 증가했었어요. 근데 지난 4월에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 그리고 9월 초에 최대 주주인 심택홀딩스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의 증자로 부채 비율은 바로 3분기 말에 이미 200% 미만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전방산업의 호조로 인해서 회사가 계획하고 있듯이 올해 연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00%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제 희망이 아니고요. 거의 뭐 기정사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년 만에 그냥 반 이상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에 420, 올해 200% 미만.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중요한데요. 지난 9월 8일 노란색 테두리 이와 같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심택의 최대 주주인 심택홀딩스가 심택의 주식 200만 주를
블럭딜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심택이요 한 6% 하락했었어요. 근데 종가는 뭐 크게 뭐 1% 하락에 그쳤죠. 뭐 잠깐 출렁였을 뿐입니다. 장중에만. 근데 매각해도 심택홀딩스의 지분율은 35.4%로 낮은 편이 아니긴 하지만 매각 사유는 뭐였죠? 재무구조 개선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냥 평이하게 생각하면 회사는요.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심택 그리고 모회사인 심택홀딩스는 올해 그냥 자연스레 그냥 올해 지나면요. 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것이고. 근데 심택도 그렇고요. 4월달, 9월달 유증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9월달에는 제3자 배정이지만 근데 심택홀딩스도 그렇네요. 뭐냐면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 내려갈 텐데 심택도 그렇고 심택홀딩스도 그렇고 올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채 비율을 줄이려 하죠? 좀 남달라 보여요. 남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이건 미리미리 부채 비율을 줄여두면 뭐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올해 실적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부채 비율 많이 줄어들 텐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증자하고 막 지분 매각하고 이러죠? 마치 그런 거예요. 2주 후에 2 weeks later 2주 후에 청소 도우미가 오시면 집이 정말 깨끗해질 텐데 갑자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부인 와이프가 집을 엄청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 남편은 생각하는 거죠. 이거 뭐지? 아니 2주 후에 청소 도우미 와서 집 깨끗해질 텐데 지금도 집이 아주 더러운 건 아닌데 뭐지? 이거 내일 시어머니가 오시나? 그것도 아니면 우리 집에 내일 누구를 초대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향후 메이저 고객사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또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확 잡아채기 위해서 뭔가 심택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혹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4월 달에요. 심택은 유상증자 때 자금으로 모두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게 아니에요. 차입금도 상환하고 또 주력 제품 뉴스 보시면 많이 아실 텐데요. MSAP 주력 제품을 생산하는 MSAP 공정에 151억 원을 집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자 통해서 모아진 자금을 가지고 일부는 여기 사용한 거예요. 바로 이 MSA 제품은요,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 보니까 이쪽의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게 긍정적인 거죠. 이쪽 테두리 자료를 보시면 노란색 맨 위에 그래프 있죠. 노란색. 이게 영업이익률 마진이에요. OP 마진. 어때요? 물론 작년엔 적자였으니까 마이너스지만 영업이익률이 이제 심택이요. 이 고부가 가치 MSAP 제품이 증가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기대감이 더 커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올해 무려 이제 8%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률도 괜찮았어요. 아시겠죠? MSAP 제품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 증가가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모멘텀 두 개를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DDR5 관련 수혜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 자료 있죠? DDR5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년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부터 시작이에요. 경쟁사들의 생산 차질, 서버 및 PC 수요 강세로 내년 PC용 DDR5 본격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시작인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멘텀은 바로 그래픽 D램입니다. 그래픽 D램은요, PC, 노트북, 게임기 등의 영상과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초고속 D램입니다. 초고속 D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일반 D램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듯이 그래픽 D램은요, 지금 GDDR5에서 지금 여기서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GDDR6로 빠르게 넘어가고 전환 중입니다. 네. 일반 D램보다 한 세대 더 빠르게 전환 중이에요. 그쵸? 내년에 DDR5인데 그래픽 쪽은 앞에 뒤에 6잖아요. 그쵸? 한 세대 빨라요. 그래픽 쪽은. 그런데 바로 심텍의 일본 계열사인 어디요? 심텍 그래픽이 GDDR6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4분기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 MS의 엑스박스 X 시리즈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기에는 차세대 그래픽 드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내년 1분기에 인텔이 그래픽 칩셋의 차세대 그래픽 드램 GDDR6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게임, 영상 등에서 요구하는 화질은 앞으로요, 점차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세대 그래픽 D램 GDDR6 수요는 꾸준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 테두리 자료를 보더라도 트렌드포스에서는 GDDR6 메모리 보급률이 올해 70%에서 내년에는 90%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쓰일 거예요. 수요도 많아질 거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7월 이후에, 그쵸? 7월 이후에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았었기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매물대가 좀 자리 잡고 있는 상단이라 볼 수 있는 21,000원을 돌파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만이 아니고 그냥 차트를 그냥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이제 심텍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승 파동은 7월 초 이 자리, 오늘 18일 일요일에도 주식학개론 영상이 올라갔지만 주식학개론에서 이동평균선의 수렴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는, 마치 심텍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상승 파동이 시작된 거고요. 이때 거래량이 얼마였냐면요, 355만 주였습니다. 7월 9일이. 향후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이 시작되려면 이게 상승 파동이 시작이지 않나? 이런 상승이 언젠가 나오겠죠. 그러면
7월 초 상승 파동이 시작된 거래량의 최소 한 80%는 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355만 주 곱하기 한 80%, 한 280만 주, 290만 주 정도는 그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되는 윗꼬리가 없는, 좀 누가 봐도 오늘 상승 괜찮은데 그런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한 280, 90만 주 정도 되면 뭔가 다시 한번 스타트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심택, 올해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상장되고 6년 만에 첫 상한가가 나왔고요. 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편으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매매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지난 9월 22일 기준 제가 늦은 밤이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국민연금은 지난 9월 22일 기준으로 6.1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빠지면 매수할 주식 시리즈 영상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모리 모듈 PCB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심택. 빠지면 매수할 주식 세 번째 기업 심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게 해놓으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시겠죠? 생각보다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좀 늦은 시간에 업로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